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아디쇼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슬입니다. 자, 지금 시점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요. 올 한 해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듀 2014년을 앞두고 조금 아름다운 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마음의 여유도 조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뭐 목표를 했던 걸 이루셨다면 이룬 거에 대한 또 평가 네.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뭐 원하는 바 못 이루셨다면 뭐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서 그저 내년에 이루시면 되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또 2014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VJ 하디슈가 많은 분들에게 또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넘치는 사랑 받은 거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요. 2015년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네, 예. 여러분과 좋은 정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VJ 핫 이슈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저희들 뭐 항상 시작은 뭐 마지막이고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말이죠. 오늘 함께 또 정리하면서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VJ 하디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VJ 하디슈 출발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미술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갤러리가 개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전 도안동에 문을 연 에이픽 갤러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 청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매체와의 접목을 통해 예술가와 대중이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픽 갤러리는 대전에 위치한 최초 LED 패널 갤러리고요.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갤러리와는 다르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작품 이미지가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갤러리고요.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에 전시할 공간이 없고 이제 기회가 없어서 많이들 전시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자신의 전공을 포기를 하고 취업의 길로 빠져들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탬이 되고자 저희끼리 우리들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서로 우리들끼리 전시를 소통하는 공간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획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속 가능한 도시 꽃전의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태미학예술연구소에서 생태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도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작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꽃이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독창적인 그림을 통해 우리 사회에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온 서양 화가 김석영의 개인전이 대전에서 처음 열려 화제입니다. M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의 주제는 곡신, 신들의 정원인데요. 특유의 힘찬 붓질과 생명력 넘치는 색채가 오롯이 담긴 작품들이 다사다난했던 2014년 청마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강한 힘, 그리고 그 붓의 끝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그 작품에는 원색적인 그런 색깔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원초적인 그런 에너지에서 솟구쳐 오르는 힘을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말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말 그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손글씨 캘리그래프를 아시나요? 한남대학교에서는 인문학 특강 중 캘리그래프 전시회가 청춘이라는 주제로 서희필관에서 전시되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돋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손글씨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서는 이제 다양한 도구들로 작품을 해서 뭐 나무 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린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이번 주제는 청춘인데요.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알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모르고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나의 청춘을 좀 느끼고 충분히 만끽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잡아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이 언어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변화가 돼서 그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원형에는 역시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캘리그라피전에서 느낀 것은 역시 텍스트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계 전시회 한밭에선 독도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 6월 교육부의 독도교육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전시를 통한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진열장 안에 유물을 넣고 관람객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종전의 전시 틀에서 벗어나 정교하게 복제된 실자료들을 직접 만져보며 그 내용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전시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이미 그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바도 있지만서도 이 독도의 그 역사적인 우리 영토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왕래하지만 이 독도에 대한 역사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영토를 잘 갖고 나가야 할지 이런 것도 모두 같이 생각도 하고 관심을 두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가 되다 보면 왠지 그리운 사람도 생각나고 꼭 만나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도 뭐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참 그 애매한 게 어느 집에 가서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대동 맛지도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요 함께하는 자리가 더 맛깔스럽고 정스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서민들 입맛도 만족을 시키고 또 우리 주머니 사정까지 잠재울 수 있는 맛있고 다채로운 맛의 세계 대동 맛지도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준비된 무대가 그렇죠. 뭐 반가운 사람하고 그리운 사람 뭐 뵈는데 뭐 비싼 것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대표 음식 바로 해장국과 감자탕 그리고 그 밖에 또 맛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 맛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VJ 하지쇼 허슬기입니다.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추위가 계속되면서 몸은 많이 춥지만 오늘은요 마음만큼은 그리고 몸까지도 뜨끈하게 데워줄 음식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맛집 열전 함께 만나보시죠. 송년과 신년이 마주하는 지금 여러분의 달력은 송년 모임과 술자리 약속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때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그 속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얼큰한 뼈다귀 해장국부터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의 콩나물 해장국까지 정말 다양한 해장국들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듯 해장국 취향도 제각각. 다른 데에서 먹는 해장국이랑 다르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소주 한잔 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얼큰하고 텁텁한 맛이 전혀 없고 좀 깨끗한 맛이라고 할까요? 자주 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장국 하면 역시 시원하고 얼큰한 육수 맛이겠죠. 그 깊은 맛과 향을 위한 정성과 시간이 바로 해장국 맛을 더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은데요. 해장국의 비법, 비결이라 하면 육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해장국에서 어떤 육수를 쓰는지 궁금해서 지금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육수들을 쓰시나요? 저희는 감자탕하고 뼈해장국은 국내산 뼈를 이용해서 4시간 동안 피부를 빼고 4시간 동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감자탕과 해장국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육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피를 빼고 있어요, 저쪽에서. 피를 빼고 4시간 또 소요를 해서 육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떤 걸 쓰시는 거죠? 육개장의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콩나물 황태해장국에 있어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멸치, 감초, 북어 머리까지 들어가서 다 우려서 4시간 동안 우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과 맛까지 가득 담긴 육수 속에 인심 가득 뼈다귀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식감을 더해주는 우거지, 버섯, 채소까지 올려 보글보글 끓여주면 맛있는 뼈다귀 해장국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 연시 모임이 많아서 그런지 술자리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 날이면 꼭 어김없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장국인데요. 이 해장국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상이 차려져 있는데 어떤 메뉴들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집 대표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개장 종류만 안 왕갈비 육개장이고요. 감자탕, 황태장국.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해장국 맛집의 대표 삼총사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맛을 보면 좋을까요? 먼저 감자탕부터 맛을 볼까요? 감자탕이요? 예. 알겠습니다. 감자탕을 들어보면요, 이 감자에 살들이 진짜 푸짐하게 붙어 있어서 이 뼈를 하나 이 정도만 뜯어도 진짜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생 돼지뼈를, 국내산 돼지뼈를 이용한 육수를 넣은 국물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어요. 아니, 저는요 사장님 진짜 궁금했던 게 이 돼지뼈로 육수를 내면은 깊은 맛이 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잡내가 날 수도 있을까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잡내를 잡아내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잡내 제거용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이제 흔히들 평상시에 다른 분들이 쓰지 않는 뽕나무가지라든가 특별한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한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잡기 때문에 전혀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황태해장국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저는 술을 먹고 다음 날은 이렇게 빨간 국물보다는 맑은 국물에 콩나물 해장국이나 황태 해장국을 잘 먹는데요. 그런데 또 아쉬울 수 있는 법이 육수가 그냥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장국을 끓이면 밍밍할 수가 있거든요. 짠데 밍밍한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육수 자체를 여기서 또 새롭게 만들어서 같이 요리를 하니까요. 이렇게 맑은 국물인데 깊은 맛이 살아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쪽갈비 전문점에 찾아왔는데요. 이 쪽갈비란 재료로 어떤 맛들을 선보일지 함께 가보시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요리 쪽갈비.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부터 쫄깃쫄깃 식감이 살아있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쪽갈비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쪽갈비의 무한 변신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요, 예. 이 쪽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말로만 듣던 쪽갈비가 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럼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첫 손질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 중요한 작업이라 제가 이제 직접 손대고 있어요. 이제 살이나 이런 피 빼는 거나 그런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서 직접 해야 돼요, 제가. 쪽갈비는 이제 참숯 위로 올라가 초벌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그윽하게 참숯 향까지 매인 쪽갈비. 그 맛은 더 궁금해지는데요.
쪽갈비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지금 다양한 쪽갈비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쪽갈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보이는 빨간색 쪽갈비는요.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매운맛 소스로 만든 쪽갈비인데 네. 일단 태양초 고추장하고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내고 그리고 매실 액기스를 넣어서 매운맛을 약간 잡아준 그런 맛을 내고 있고요. 네, 그 옆에 쪽갈비는 어떤 쪽갈비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장 양념 쪽갈비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는 매운맛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달달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쪽갈비입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살짝 눈길을 돌리시면요. 매운맛 쪽갈비 그리고 간장 쪽갈비 바로 앞에 여기 살포시 눈이 뿌려져 있어요. 이거는 치즈 쪽갈비잖아요. 예, 다들 뭐 흔하게 아시는 모짜렐라 치즈를 바닥에 깔고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일단은 쪽갈비랑 잘 어우러져서 담백하게 이렇게 돌돌 말아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맛있게 초벌을 해서 나오셨으니까요. 이 쪽갈비를 제가 직접 구워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초벌 구이를 해서 나와서 그런지 육즙도 살아있고 쫄깃쫄깃하는 게 씹는 맛도 좋고요. 이 비법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달달하면서도 담백해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매운 쪽갈비를 지금 치즈에 찍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운맛도 잡아주고 또 고소한 맛도 같이 있으니까 이거 먹다가 이거 먹어도 진짜 재밌는 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겨울밤에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뭐니 해도 이 막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막창 중에서도 그렇게 맛있다는 막창집이 요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으러 가볼게요. 쫄깃쫄깃 그 식감을 말하자면 이 음식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겨울철 회식 인기 메뉴로도 꼽히는 바로 막창인데요. 요즘은 막창 특유의 식감과 고소한 맛 그리고 콜라겐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남성보다 여성들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손질된 막창에 매콤한 특제 양념을 재워서 불판 위에 구워주면 손님들 입으로 들어갈 준비 완료! 이렇게 빨간 막창이 섹시한 자태로 지금 저희 앞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정말 구미가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막창도 막창인데 보니까요 여기 특별한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한약 재료도 들어가고 땅콩, 콩가루 한 20가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요. 지금 이 색깔 보이시죠? 저도 그냥 뭐 된장이나 쌈장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만의 비법 소스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불막창은요 처음 먹어보는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대로 드셔도 괜찮고요. 소스에 찍어 드시고 아니면 쌈에서 싸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는 소스에 찍어서 쌈을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먹었어요. 예, 바로 드셔도 돼요. 다 익은 거에 자체 내서. 자, 소스까지 찍었어요. 자, 먹을게요. 어떠세요? 이게 매운 양념에 달달한 맛이랑 이 소스에 고소한 맛이랑 어울리는데 막창이나 곱창 종류는 또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이 막창의 쫄깃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씹을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비법 소스들. 예, 그렇죠. 최고예요, 최고. 맛있는 맛의 세계를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좀 독특한 카페의 세계로 시청자 여러분을 안내를 할까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맛, 향, 그리고 독특한 테마로 골라가는 재미까지 있을 정도로 카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이제 저 밥 먹었으니까 뭐 디저트 디저트 먹나요? 즐기고, 네. 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큰 카페에서부터 소소히 개인이 만들어가는 아주 그 개성 만점의 카페까지 저희들이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커피의 모든 것 그리고 카페의 모든 것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연말과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 중이신가요? 달콤한 맛과 즐거움이 가득한 데이트 코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아디쇼 리포터 최정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캐롤송과 화려한 조명들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고 달콤한 그것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달콤함이 가득한 디저트 카페인데요. 디저트의 달콤함에 사람들의 표정 또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맛있게 옥수수 구이를 먹고 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제가 원래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원래 겨울에는 옥수수 잘 먹잖아요. 이렇게 색다르게 먹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정말 맛있어요. 한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여러 디저트들을 보고 고르는 즐거움까지. 추운 겨울날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 먹으면 마음까지 또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이럴 때 먹으면 좋다라는 메뉴가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그 찐빵과 일단 찐빵은 저희가 팥시럽을 뿌려서 그 보통 찐빵과 다르게 위에 팥시럽을 뿌려서 달콤한 찐빵이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루와 칠리가루를 뿌린 구운 옥수수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요 지금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누가 빙수를 여름 디저트라고 했나요?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빙수가 있습니다. 우유 얼음 위에 마시멜로우를 올린 달콤한 초코 빙수는 어떠세요? 겨울철 따뜻한 방 안에서 어른들의 향수를 잊게 만드는 옥수수 구이가 등장했는데요. 고소한 치즈와 쫀득한 옥수수의 맛이 일품이네요. 와, 여러분 정말 눈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세계의 디저트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메뉴가 다양한데요. 하나하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아이스크림은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고 이렇게 달콤한 팝콘으로 토핑을 해서 달달한 캐러멜 시럽을 잔뜩 뿌린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고요. 예, 여기 보이는 옥수수는 치즈 가루를 듬뿍 뿌려서 칠리 가루와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애플은 생사과에 캐러멜 시럽을 입혀서 아몬드로 토핑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제가 고문이에요. 맛있는 걸 앞에 두고도 못 먹는다는 게, 일단은요 뭐부터 그럼 먹어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 대표적인 메뉴인 옥수수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자리에서 세계의 다양한 디저트들 덕분에 세계 여행 부럽지 않은데요. 함께 먹으면 더 달콤한 디저트. 여러분도 달콤한 디저트 세계에 빠져보세요. 이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진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까운 요 타르트라고 하죠. 야, 아니 진짜 딱 봐도요, 지금 제철 과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맛을. 우와, 이 빵의 부드러움과 또 이 과일의 상큼함이 정말 잘 어우러져요. 연말인 만큼 조금은 특별한 데이트가 필요할 때 장소도 중요하지만 역시 분위기를 낼 때는 와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용한 카페 안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친구와 함께 와인도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오늘 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인 있어서 와인 먹으니까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담백한 치킨부터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 야채 샐러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연인과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브런치 데이트는 어떠세요? 와, 눈 깜짝할 사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또 음식들을 차려주셨어요. 어떤 음식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쪽부터 보면은 이제 베이컨이 들어간 샌드위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머쉬룸하고 베이컨이 들어간 리조또인데 그러니까 치즈를 한 번 더 넣고 오븐으로 한 번 더 구워서 고소함이 풍미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닭가슴살하고 오믈렛하고 같이 즐겨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 메뉴이고요. 좀 까나페하고 연어 샐러드인데 와인하고 같이 드시면 참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와인과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좀 음식들을 또 차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와인을 먹고 싶어도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이런 연말에 좀 분위기 좀 내고 싶을 때 어떤 와인을 먹으면 좋을까요? 연인끼리는 달콤함이 풍부한 그런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하고는 드라이함이 조금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는 레드 와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창문 앞에 바라보면요. 눈도 오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럼 저희도 좀 분위기를 좀 즐겨보기 위해서 한번 시식을 좀 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연인과 함께 분위기를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과 근사한 와인 한 잔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데이트 코스는 커플 스파입니다. 이제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피로들, 또 이제 연말이라서 데이트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연인과 또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발 관리, 허브볼 테라피가 있어요. 커플분들이 많이 즐겨 찾아주시는 타이 마사지랑 아로마 마사지는 추운 겨울에 몸을 릴렉스하게 푸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친구들분들이나 이제 가족,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스파에는 월풀 스파나 아니면 히노키 스파가 있어요. 안쪽에는 4가지 아로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게 입욕을 하시면 훨씬 마사지 전에 몸을 푸시는 데 도움이 돼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아주는 스파 데이트를 만나볼까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도 하고 피로도 풀 수 있는 커플 스파와 힐링 푸드. 달콤한 디저트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정말 모임이 많은 요즘입니다. 참 모임이 많다 보면 뭘 입고 나가야 되나 이것도 고민됩니다. 예. 그래요.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속력 부리게 맞게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인트.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따뜻한 느낌 나게 오늘 펄로 이렇게 한번 걸쳐봤는데요. 네. 포인트. 좋죠. 네. 자, 조금은 색다르게 보이고 싶어 할 때 이 트렌드의 힘 저희 VJ 하디쇼에서 한번 또 준비해 봤죠. 네, 그래요. 오늘은 내가 변신한다. 아름다운 변신, 송년 룩에 맞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변신시켜 드릴게요. 옷은 나의 또 다른 명함이라고 할 만큼 나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는 옷차림 그리고 내게 어울리는 옷차림 둘을 충족시키는 나만의 패션을 오늘 VJ 하디쇼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정말 고민 많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VJ 하디쇼를 주목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리포터 김태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명절만큼 바쁜 게 또 연말 연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종 모임, 직장 모임부터 해서 친구들 모임, 또 송년회 그리고 내년에 또 신년회까지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모임 나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지 걱정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어떻게 또 이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점잖을지 이런 고민들 한 번씩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고민 VJ 하디슈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 많은 옷 중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요? 옷은 무엇을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입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그리고 자리에 어울리는 옷 고르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연말 모임을 앞둔 시청자분들을 대표해 멋지게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찾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년 모임을 가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옷이 없어서 좀 추천 좀 받아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네. 요즘엔 정장 스타일보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캐주얼 정장이라고 그러죠. 상하, 착벌 이렇게 컬러가 다른 이런 캐주얼복을 많이 입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이렇게 목도리 하고 이렇게 있는 하셨네요. 네, 목도리를 이렇게 하면 좀 본성도 있고 멋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장보다는 색깔이 같은 한 벌보다는 뭔가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 색깔을 나눠서 그걸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목도리 요 부토니에라고 하나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약간의 이런 포인트죠. 여기 있네요. 조그만하게. 이런 게 바로 센스. 그렇죠. 이런 센스. 제가 그런 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옷 좀 하나 골라주실래요? 제가 골라드린 것보다 저희 소장님 경력이 아주 많으신 소장님이 안내해드릴 겁니다. 가보시죠. 그럴까요?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옷을 고르러 같이 기대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연말 모임 의상 스타일링에 앞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골라봤는데요. 멋진 슈트부터 와이셔츠, 그리고 구두, 넥타이, 벨트까지. 자, 지금부터 변신 시작합니다. 지금 입으신 슈트 같은 경우는 쥐색의 와인색으로 그 글렌 체크를 넣었기 때문에 자칫 무겁고 단조로운 느낌을 좀 탈피하고 좀 세련되면서 도시적인 좀 느낌을 좀 많이 가미를 시켰고요. 약간 와인색 계통의 체크이기 때문에 좀 포근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 안마해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정장 하나로 좀 썰렁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내에서 약간의 색감의 배색감으로 해서 좀 포근함과 따뜻함을 많이 연출시킨 슈트입니다. 지금 입으신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 블레이저 느낌을 좀 탈피해서 복가시성 느낌으로 해서 색상을 여러 가지 넣기 때문에 좀 포근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으로 좀 연출하기는 괜찮으시고요. 바지 배색감은 컬러감을 다른 그 배색감으로 해서 좀 안정화를 좀 시켰는 느낌이고요. 안에 셔츠와 이너 니트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겁고 단존한 느낌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젊은 느낌의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해서 좀 컬러풀하게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니트와 그 부토니아 행커치프로 해서 약간의 좀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 멋스러운 느낌을 좀 가미하긴 했습니다. 남자의 변신은 무죄. 멋진 의상에 센스를 더해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들. 의상에 어울리는 구두, 넥타이, 벨트는 멋진 의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남성복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여성복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패션에 대한 민감함이 더욱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2015년 패션 트렌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패션 트렌드 어떨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데요. 올겨울 그리고 다가올 신년까지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며칠 안 남은 크리스마스 데이트 의상, 연말 모임 의상이 고민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실용성과 멋을 놓치지 않는 스타일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복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입어야 또 이쁠지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우리 또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자, 일단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컨셉이죠? 크리스마스 때 연인이나 친구들하고 파티할 수 있는 파티룩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선 안에 있는 티셔츠는 니트티로 루돌프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빨간색 니트티를 입혔고, 아래 스커트는 요즘 유행하는 핏앤플레어 스타일로 네오플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볼륨감 있게 표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겉에 아우터는 올해 아이템이 아우터의 컬러가 화이트가 유행인데 화이트 패딩으로 표현해 봐서 컬러감도 살리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도 줄 수 있는 패딩으로 착장을 시켜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 때 친구들하고 연인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루돌프 느낌과 또 눈의 느낌, 이거를 정말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하면은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200점? 200점. 한번 컨셉에 맞는 또 의상을 선택해 보는 것도 송년회나 연말 모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회색. 올해만큼 회색이 유행한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인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회색 옷을 더 멋스럽게 입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의상은요,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 느낌의 친구들과 아니면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뭔가 좀 차분해졌습니다. 다른 모임의 또 컨셉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참고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여자 옷을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작가분께서 대신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말 걸지 말라고 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컨셉의 의상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컨셉은 연말 송년 모임이나 가족 모임 그리고 다가올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에 입을 수 있는 의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해 또 패션 동향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이렇게 또 최신 유행하는 아이템인 거죠? 그렇죠. 올해는 고급스러운 소재 울이나 캐시미어에 가장 어울린 그레이가 유행인데요. 2014년, 15년 가을 겨울 패션에 가장 핫한 아이템인 그레이 컬러로 표현해봤습니다. 겉옷인 이 그레이 코트는 요즘은 또 컬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하거나 또 편안하게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원피스는 이 패턴이 하운드 투스 패턴인데 60년대 엄마들이 즐겨 입었던 패턴이기도 해서 요즘 어머님이랑 같이 오는 모녀 커플들이 보시면 어머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패션 트렌드는 그레이 회색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그레이 색을 회색을 연출을 해야 가장 멋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전신을 다 그레이로 통일을 해주시면 도시적인 여성의 느낌이 강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의 다른 색깔을 배색을 하지 않고 오롯이 회색의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2015년 겨울 패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요즘 겨울철은 겨울철인 것 같습니다. 네. 스키장이 그렇게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뭐 스키 타는 분들, 보드 타는 분들이 뭐 10,000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다칠 때는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게요. 12월 첫날부터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스키를 즐기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일단 부상을 하게 되면은 스키장에 와서 이 깁스를 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몇 주 가죠. 그러게요. 몇 주면 다행인데 몇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가 외상, 골절, 타박상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요. 그 예방과 치료법까지 건강 보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 이슈 건강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학생들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신경외과를 찾는다는 거. 바로 이 목 통증과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목 통증과 디스크를 잡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10명 중 6명이 갖고 있는 목 질환. 30, 40대 직장인들 역시 목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선 목 건강 제대로 지키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해마다 증가하는 목 디스크 그리고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는 목 통증에 대한 원인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전문의 양동현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요즘에 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요 목 통증과 목 디스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그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목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 통증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이 목 디스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환자분들께서 목 디스크 하면 꼭 그 목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어깨 뒤쪽 아니면 어깨 쪽, 그다음에 팔 쪽 이쪽에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목 통증이 없더라도 어깨나 어깨 뒤쪽, 그다음 팔 쪽에 저림 증상이 있으면 목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 통증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목 통증과 목 디스크에서 예외일 수만은 없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목 디스크 진단과 예방 운동법 함께 알아보시죠. 예. 네, 목을 건강하게 지키는 올바른 자세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이제 꾸부정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앉아 계셔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등을 딱 펴시고 턱을 가볍게 당기신 자세로 앉아 계시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수건을 이용해서 이제 목 뒤에 수건을 대시고 목을 천천히 신전시켰다가 돌아오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효과는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 건강 진단법에 대해 잠깐 알아보러 갈게요. 네, 제가 직접 검진을 받아봤는데요. 네. 원장님 제 목 상태는 어떤가요? 아, 예. 보니까 그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네. 근육이 네. 많이 좀 경직돼 있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보니까 1.5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디스크까지는 아니지만 그 디스크 전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가운데 이렇게 되는 가는구나. 거죠. 그래서 예, 그런가요? 네, 목에 통증이 자주 온다, 어깨가 결리다 싶으시면요,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네. 목 통증의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흔한 거는 근육 증상입니다.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고 그런 증상이 많고 이제 그게 심해지거나 잘 안 나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디스크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목 통증의 치료인 경우는 일단 제일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제 자가 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한다거나 운동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기본적인 물리 치료나 이제 근위안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치료법이요, 네. 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목 디스크의 치료는 일단 여러분 수술법과 비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목 디스크 환자의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건데요. 일단은 가장 그 초기 치료는 일단 물리 치료와 더불어서 견인 치료라고 해서 이제 목을 이렇게 견인을 해주는,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물리 치료로 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이렇게 도수 치료, 운동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경 주사라고 하는 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정말 증상이 완화돼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요. 네, 네. 그걸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술하는 또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모든 수술은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있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짠다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은 수술을 해서 절개 없이 그렇게 아니면 최소한의 절개를 가지고 수술하는 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나 목 통증, 이 완치 기간을 얼마쯤으로 잡으면 될까요? 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아주 오래됐거나 심한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수술 쪽인 요법이 그렇고요.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증상 호전 자체는 조금 빨라집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증상 호전은 되지만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1, 2개월에서 5,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만큼 좋은 치료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예. 최근에 그 목 통증이 증가하면서 목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치료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야 그것에 치료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환자분들이 진단을 제대로 못 내려요. 그러니까 자세는 나쁜데 어떻게 내가 자세가 안 좋은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치료하고 운동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이나 어깨 그리고 허리 쪽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병원에 오셔서 전신 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셔서요. 자기 몸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아니면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나서 운동 내지는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을까요? 예,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베개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는 높은 베개보다는 약간 낮은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베개들 중에서 우리 C자 커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목을 받쳐주는 그런 베개들이 있는데요. 그런 베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스트레칭하는 법, 특히 이제 우리 일자목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뒤로 턱을 이렇게 밀어서 위로 이렇게 제껴주는 그런 스트레칭인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근육이 자꾸 경직되지 않게 스트레칭 하시거나 운동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려주신 양동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 통증과 목 디스크,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적신호라는 거 들으셨죠? 우리 가족의 TV와 컴퓨터 모니터 위치부터 체크하시고요. 베개 높이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올바른 잠자리와 베개 사용이 나의 목을 지켜줍니다. 2015년에도 건강보감 알찬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VJ 하디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 한해 여러분들의 큰 사랑으로 열심히 VJ 하디쇼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든 충남 곳곳을 누비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또 행복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을 하시고 복된 새해 맞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내년에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명수 씨가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송년 잘 마무리하시라고 네. 저희들이 또 인사 미리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